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나중에 녹화 보실 때 1.5배를 추천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계속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소 목소리 상태가 매우 들으실 때 좀 불편해 하시더라도 잘 참아주시면서 영상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황을 보게 되면요. 자,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고요.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거래 대금 추이가 어느 정도 꺾이다가 다시 회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 테더에 있는 공급의 총량이 생각보다는 잘 방어를 해주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 여전히 커뮤니티에서도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이 도미넌스 추이에 있는 이더리움 도미넌스 추이가 이제 9% 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에서 9%대니까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알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자체에서 좀 많은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2%가 빠졌죠. 2%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더리움으로만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알트코인,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민코인 쪽으로만 다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알트코인에 있는 붐은 제가 저번에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불편하게 다 집어치우고 딱 두 개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더 아니면 솔라나인데요. 이더가 생각보다 많이 주춤을 하거나 또 솔라나가 생각보다 주춤을 하면 둘 다 민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알트코인들은 못 갑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주도는 그나마 약간의 이제 팩트라로 인해서 디플레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돌이키가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치껏 이제 레버리지 비중을 선물 레버리지 비중이나 이제 미체기의 약점 비중도 생각보다 다시 롱으로 바뀌는 추이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동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일정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갈 건데 너는 왜 이 시점에서 팔았냐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 나름 기준에서 한 요 정도 먹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물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레버리지 ETF 부분은 그냥 계속 들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 ETF에서 손실폭이 좀 크다라고 하면 여전히 평단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충분히 잘 가져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분위기는 아무래도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중에서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TVL이 정말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것도 이제 TVL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포인트가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 리스테이킹 기반에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이겐이나 그 다음에 이더파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에테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가 이더 기반 추이에서 상당히 괜찮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일주일 추이에서도 좀 가장 강력한 상승 추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 그리고 그 전 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동향 추이는 대부분 리스테이킹 기반에 있었던 코인들이 생각보다 좀 강했고 민코인은 가긴 갔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최다 조회 순위에서도 이더 솔라나 수위 버추어 정도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고 거래량 추이에서도 테더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었다는 건 여전히 매수 부분이
좀 잘 나와주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게 여기서 조정을 받고 어디까지 갈 거냐는 여전히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 효과가 얼마만큼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가격 추이를 보긴 보더라도 나머지 리스테이킹 기반이나 디파이 쪽에 있는 이더 기반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가격 상승률 추이를 좀 많이 보여주었는지, 그게 만약에 힘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더 기반에 있는 민코인 애들에 따른 추이가 어느 정도 때까지는 그래도 가격 상승 곡선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파워를 계속 쪽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더의 가격 추이는 여전히 이 350만 원 정도 선에서도 뭐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싼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중장기 형태에서도 여전히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연말에 이제 또 업그레이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부분 때까지도 어느 정도 효과를 분명히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이 알트코인들에 따른 경쟁 곡선은 생각보다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이더 나름대로에 있는 준비가 계속 무언가 있는 미래 먹거리나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만들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을 항상 저해받을 수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나 오류 부분이 이제 중간중간마다 또 나오게 되거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대형 고래들이 이제 스테이킹을 할 수 있을 만한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점은 좀 많이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남아져 있는 추이를 좀 보게 되면 5월 12일 날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된 원탁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SEC 수장 폴 애킨스도 참여한다라고 하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대부분 코인들에 있는 분위기도 진짜 매우 좋았다는 걸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알트코인의 대장이 올라와야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좀 주춤거려야 알트코인에 있는 기회가 좀 창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일 시점 이후부터는 상당히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는 시황적으로는 이제 관세 부분이 이제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빨리 나오고 있다. 결과물도 빨리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시점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따른 내용도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전도표도 나오고 금리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챙겨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전히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본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적극적이다. 세금 정책도 생각보다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나 그 다음에 메타플래닛 등등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 사업 부분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더라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추이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상으로도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코인을 좀 많이 모아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플래닉은 이번에 이제 또 보통주 채권을 좀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 매입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덩달아 본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도미넌스 추이가 이제 조금씩 2% 정도 무너졌으니까 평균 7에서 15% 정도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내가 그만큼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내가 배웠던 학습적 과정이나 이런 추이를 좀 잘 보면서 보시길 바라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많이 떨어졌었을 때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가 어땠습니까? 대충 원래 여기가 35%대까지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그냥 여기 계산하기 편하게 60% 잡고요. 그럼 여기가 대충 70에서 많게는 30%대까지 했으니까 여기가 30%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5% 구간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에서 15% 변동성 추이가 나온다고 하면 도미넌스도 대부분 W자가 거의 나올 만큼, 그러니까 즉 대부분 마무리 많이 가봐야 70% 70% 구간대가 거의 마의 곡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민코인의 시총도 많이 올라왔고 나머지 코인들에 있는 추이의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좀 분산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비트코인에 있는 비율 대비를 본다라고 하면 70% 이상 올라가기에는 ETF의 독단적인 순유입량이 아니고서야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아마 도미넌스 상승분도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도 제가 바라보는 W자 형태에서도 여기서 약간씩 조정이 나와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적 패턴에서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기간이 이제 곧 마무리, 이 시즌도 어느 정도가 계속 뭐 20년 내내 롱 치는 그런 시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시즌을 즐기네, 그 시장에 있는 즐기는 그 기간이 이제 얼마만큼 안 남았으니까 그 시기만큼에 있는 추이에서 내 목표가를 재조정을 해서 충분히 누릴 만큼 누리든지, 아니면 원금 뭐 그 전에 실패했던 전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원금이라도 좀 건질 정도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손해 비율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으로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나눠가지고 다채롭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올 연말 정도 때는 누구나 웃으면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형태에 있는 흐름은 한번 방향성이 좀 잡혔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추이가 거의 바닥권에 붙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 조정을 주더라도 좀 더 상승할 여지는 있으니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